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아내 구채입니다. 오늘은 제가 앞서 예고를 해드렸던 10억 모으기 시리즈 1편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지금 결혼한 지 만 5년이 조금 안 됐어요. 올 가을이면 만 5년이 되는데요. 당시 이제 시작했던 자산이 약 1억 5천만 원 정도였고요. 지금은 8월 이제 마지막 주인데 어제 그 가계부 재산 잔고를 정리해 보면서 약 11억 원 정도가 됐더라고요. 제가 2년 전에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당시 자산 5억을 모았다고 처음 컨텐츠를 올렸던 게 기억이 나요. 당시에 뭐 부동산을 판 것도 아닌데 그게 뭐 너의 자산이냐, 뭐 그 정도 모은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자랑하듯이 얘기하냐, 막 그런 악플들도 많고, 이 유튜브라는 시장에 발을 담그고 나니까 정말 날고기는 전문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자산이 못해도 막 수십억 원대, 100억대가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 사이에서 제가 제 얘기를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민망하기도 하고 아직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정보성 컨텐츠나 인터뷰 위주로 영상을 올려왔었는데 순자산 11억 원을 달성을 했잖아요. 근데 이 금액은 제가 결혼을 할 때 가장 처음 세웠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10년 안에 10억 모으기. 누군가한테는 이 10억이라는 숫자가 1차적인 목표가 될 수 있거든요. 저처럼. 그래서 이제는 저의 노하우를 조금 풀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리즈를 기획을 하게 되었어요. 자산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현재 11억 원 중에서 현금자산과 금융자산 그리고 1억 원 상당의 월세 보증금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부동산은 작년 하반기에 매도를 하고 현재는 부동산에 묶여있는 자금은 없는 상태고요. 제가 첫 직장 생활을 타지에서 했었어요. 당시 제 월급이 170만 원이었습니다. 첫 연봉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2,040만 원. 또 타지에 있었으니까 생활비 들고 관리비 들고 주말에 한 번씩 고향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모을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해도 한 달에 모을 수 있는 금액이 60에서 많으면 70만 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꿈꿀 수 있는 미래가 뭐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러니까 얼추 계산해보면 나오잖아요. 한 달에 60이면 1년을 열심히 모아도 1,000만 원을 모으기가 힘들구나. 그럼 요거를 단순 계산했을 때 10년을 모아도 뭐 7천, 8천? 와, 답이 없다. 열심히 그냥 직장생활 하면서 결혼자금 모아가지고 그냥 시집이나 잘 가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20대 후반 정도가 됐을 때 제 수중에 1,000만 원 정도가 딱 모여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심지어 제가 30살이 되던 해에 겨우 이제 자리 잡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한 2년차, 3년차 되던 해에 제가 살고 있던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전세를 구할 때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는 집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들어가게 된 거죠. 당시에 이제 1억 원 상당의 전세금이 다 넘어가서 돌려받은 금액이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1억 원 중에 9천만 원 상당이 저희 부모님 돈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독립을 하고 나서 약 한 10년 동안 부모님이 전세 이제 갱신을 하는 시점마다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보태주셨던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효도를 해도 모자랄 판에 거의 불효를 저지르면서 저는 20대를 마감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녔던 이제 언론사를 그만두고 돈을 많이 주는 마케팅 회사로 이직을 하게 돼요. 근데 진짜 운명의 장난처럼 다니던 회사가 7개월 만에 망한 거예요. 그 회사 대표가 투자자의 돈을 이제 들고 해외로 튄 거죠. 저는 진짜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제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하루아침에 집도 없는데 회사도 있고 돈도 없고 31살이 되던 해에 제 인생에 정말 암흑기? 바닥인 시절이었어요. 여자 나이 31살이면 시집을 갈 나이인데 저는 사회 초년생보다도 못한 처지에 놓인 거죠. 그때는 정말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한 2달 정도는 매일 밤 울었던 것 같아요. 실업급여를 신청할 생각도 못할 만큼 너무 마음이 지쳐 있었고 되게 피폐해져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어느 정도 차리고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낮에는 재취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또 저녁에는 글 쓰는 알바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영어 학원을 다녔었어요. 스터디도 하고 이러니까 체력 소모가 커서 금방금방 허기가 지거든요. 근데 영어 학원 바로 옆에 조그만하게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이 딸려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커피랑 같이 구운 계란을 팔았어요. 구운 계란이 당시에 2개가 1,500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저는 지나가면서 그 구운 계란을
사 먹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실업급여를 제가 한 130만 원 내외로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전셋집을 날렸으니까 월세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월세도 부담해야 되고 관리비나 생활비도 써야 되는데 하루에 쓸 수 있는 할당량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500원, 1000원을 더 써버리면 저녁을 부실하게 먹어야 되거나 굶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었지만 1,500원짜리 예쁜 계란이 있을 때는 사 먹지 않아요. 그러다가 한 번씩 터진 계란을 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란을 잘못 구우면 계란이 좀 깨져가지고 그 속살이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그 못난이 계란이 있거든요. 그거는 500원을 좀 더 저렴하게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쓱 보고, 왜냐면 앞에 가서 없네 하고 가면 너무 창피하니까 멀리서 안 보는 척 하면서 쓱 보다가 터진 계란이 있을 때만 가서 그 계란을 사 먹었어요. 그 계란을 이제 껍질을 까면서 먹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20대를 굉장히 나는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 결과가 1,500원짜리 구운 계란 하나도 사 먹지 못하는 삶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건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을 잘못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정말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강의 때도 항상 이 얘기를 해요. 근데 항상 얘기를 할 때마다 약간 울컥해요. 물론 그때를 계기로 열심히 모으게 된 건 있지만 그때 당시 저를 생각하면 너무 안쓰럽고 가엾고 또 울컥하더라고요. 사람의 인생이 저는 수만 번, 수십만 번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출근을 하는데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할 거냐, 택시를 탈 거냐, 혹은 마트에서 어떤 물건을 사는데 계란을 사는데 가장 싼 계란을 살 거냐, 아니면 무항생제 난각번호 1번짜리 계란을 살 거냐, 아니면 어떤 여행을 가고 싶은데 진짜 맘 같아선 부모님 비즈니스 클래스를 태워드리고 싶은데 내 수준이 거기까지는 안 돼서 그냥 이코노미 타고 같이 어떤 여행을 간다거나, 매 순간 어떤 선택들, 아니면 내가 어떤 강의를 듣기로 한 것도 선택이잖아요. 그 선택이 모이고 모여서 내 인생에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 모든 선택에는 돈이 들고요. 그리고 그 선택에는 아주 작은 선택도 있고 큰 선택도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구운 계란은 살면서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영역의 선택인 거예요. 반면에 내가 뭐 한강뷰의 아파트에 살고 싶다? 이거는 인생에서 몇 번 없는 큰 선택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구운 계란을 먹으면서 내가 살면서 이 500원 하나로 이 내가 먹고 싶은 구운 계란을 선택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게 이게 바로 자본주의구나라는 거를 그때 불현듯 딱 깨닫게 된 거예요. 내 마음은 이 예쁜 계란을 먹고 싶은데 이 터진 계란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가 굉장히 서글프고 약간 소름 끼친다고 해야 되나? 그때부터 내 모든 사고방식과 생활방식 다 바꿔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20대를 뭐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아온 건 아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내 방식이 철저하게 잘못됐구나. 그때부터 모든 것을 180도? 아니 360도 다 바꿨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여기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평생 내가 이렇게 살게 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 별 생각 없이 회사 다녔을 때는 월급이 들어오니까 내가 돈이 없었을 때 어떻게 살 거라는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자본주의라는 이 세계가. 인생의 주도권을 돈에게 빼앗기는 느낌? 왜냐하면 스스로도 알고 있거든요. 31살 여자에게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그 어떤 것 하나도 제가 갖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회사를 다니면서 사회적으로 소속이 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통장 잔고에 모아놓은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 집조차도 경제적인 무관심으로 인해서 날려버리고 지금 월세에 전전하고 있는 이 삶이 너무나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바꿨던 가장 첫 번째 생각은 뭐였냐면, 기존에는 저는 항상 제가 가진 소득 안에서만 제가 꿈꿀 수 있는 미래를 그렸어요. 제가 월급 170만 원을 받았을 때 제가 꿈꿀 수 있는 미래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수십억 자산가가 되겠다, 100억을 모으겠다, 내 몸값을 1년에 2억, 3억씩으로 만들겠다, 언감생심 꿈이나 꿨겠냐고요. 절대 꾸지 않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20대에 통틀어 내 삶이 결국에는 집이 넘어가고 모은 돈도 없고 회사도 망하고 빈털터리 이 신세, 실업급여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결과잖아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 현재 소득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살고자 하는 미래를 먼저 구체적으로 세워놓고 내 소득이 이 내 목표에 따라가게끔, 그러니까 제 돈에 목표를 맞추지 않았고요. 내 목표에
내 소득이 따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하기 시작한 거죠.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지금 어떤 기회를 못 만나서 제자리 걸음인 상태인 건데 왜 내가 꿈꿀 수 있는 미래를 지금의 소득에 내가 제한을 시켜야 되지? 왜 누군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스스로 내 한계를 만들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지금 170을 벌든 270을 벌든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내가 비록 지금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만 5년 뒤, 10년 뒤에도 계속 이렇게 살 건 아니잖아요. 내 월급이 지금 200만 원이야. 그럼 나는 10년 뒤, 20년 뒤에도 200만 원짜리 삶을 살아야 되나요? 아니거든요. 내가 꿈꾸는 삶은 월 2천만 원을 벌어야 되는 삶이에요. 그러면 그 2천만 원을 나 지금 200만 원 버는데 2천만 원이야 무슨 이거를 다시 내리는 게 아니라 얘는 고정이에요. 픽스된 목표예요. 대신 내가 그러면 나는 지금 200밖에 못 버는데 이 갭이 1,800만 원에 달하잖아요. 그럼 요거를 어떤 식으로 내가 갭을 메워갈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과소비하는 타입은 아니야. 그런데 아무리 해도 돈이 안 모여. 몸값을 올려야 되겠다. 우리 회사는 그렇게 쉽게 연봉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직을 해야죠.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소액이라도 투자를 해서 배당금이든 어떤 이자든 계속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내가 꿈꾸는 삶은 이러한데 내 수준이 여기예요. 그럼 어떡해요? 요거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내 수준을 여기에 끌어올려야죠. 이게 너무 귀찮고 하기 싫으면 그냥 현재 소득에 만족을 해야 하는 거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이 목표가 명확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게 결국에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 돈을 모아가는 과정은 저는 기술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스킬적인 부분은 충분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목표를 잡고 내가 정말 돈을 확고하게 모아야 할 어떤 의지를 찾는 게 저는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가입한 타입안으로 돈을 모으게 된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야 할 때 저처럼 1억씩 경매로 집을 날려야 하고 다니던 회사가 망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외부적인 충격이 오기 전에 스스로 내가 돈을 왜 모아야 하는지 말로는 돈을 모으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속마음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지 얼마를 모으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그리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여러분 돈을 왜 못 모은다고 생각하세요? 능력이 없어서? 학력이 딸려서?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지방 국립대 나왔고요. 첫 월급 170만 원으로 시작했고요. 이미 여러분들보다 1억 원을 날린 시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보다 빠르게 제가 10년 안에 10억 모으기가 목표였는데 그럼 5년 이상 단축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왜 내가 돈을 모아야 하는지가 되게 구체적이었고 내 소득에 내 목표에 한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생각을 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그런 얘기를 달아요. 아니 우리 부부는 혹은 나는 1년에 모아봤자 3천, 5천만 원밖에 못 모으는데 10년 동안 그 어떻게 10억이 되냐. 부동산 사가지고 집값 오르는 거 아니면 그 답도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현재 벌고 있는 이 소득에 포커스를 맞춰서 미래를 그리기 때문에 계속 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생각하시면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살고 싶으면 그 미래를 명확하게 그리세요. 그리고 얼마가 필요한지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럼 당장 이번 달 내가 오늘 하루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플랜을 짜세요. 당연히 처음에는 100% 달성이 안 돼요. 내가 10년 안에 10억을 모은다고 해서 1년에 딱딱 1억씩 모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돈이라는 게 내 노력에 정비례해서 이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완만하게 가다가 확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오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내가 꿈꾸는 미래를, 꿈꾸는 목표를 현재의 내 소득이나 내 상황에 한계를 짓지 말 것. 얘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목표에 맞춰서 내가 이 사이의 갭을 메워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명확한 목표를 그리는 것. 그냥 내가 돈을 모으고 싶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얼마의 돈을 모으고 싶고 언제까지 그걸 달성하고 싶은지 그런 목표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2부에서 어떤 식으로 10억을 모으고 50억 원의 로드맵을 그렸는지 실제로 사용한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20대 때 단 한 번도 모으지 못했던 제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어떠한 생각의 변화로 단시간에 10억 자산을 만들 수 있었는지 공유를 드렸어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2편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잠시만요.